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눈치챌 때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눈치채는 경우도 있지만 소지품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골프 가방이나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다, 모텔에서 가지고 온 커피나 면도기 같은 걸 잔뜩 모아놨더라, 내가 모르는 윤활제 같은 게 들어있더라, 먹는 약, 비아그라,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런 내가 보지도 못한 약들을 숨겨놓고 먹고 있고 그게 한 알 한 알씩 줄어들고 있더라, 이런 걸로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가 야한 속옷을 나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야한 속옷을 숨겨놓고 있더라, 평소에는 면반스 팍팍 삶아가지고 빨아입더니 어느 순간부터 야한 속옷을 사가지고 위아래를 맞춰서 외출할 때마다 입고 나가더라, 내가 선물해주지도 않은 고가의 명품이나 귀금속이 와이프 화장대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런 걸로 많이 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가방을 이제 뒤져보니까 와이프가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나 모르게 먹고 있더라, 또는 와이프 지갑에서 산부인과 영수증이 발견됐는데 4, 50만 원 영수증이 발견됐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걸로 많이 의심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바람난 와이프가 남편 몰래 산부인과 가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 둘 낳은 40대 여자로서 최대한 제가 아는 거, 그리고 제가 외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람난 아내가 남편 몰래 산부인과 가는 이유. 첫 번째는 성병 검사입니다. 여자들이 참 질염 많이 걸리죠. 결혼한 남편분들은 아실 거예요. 뻑하면 질염 걸렸다고 관계 거부하고 이런 적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정말 예민하고 몸이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진짜 목욕탕 가서 걸려오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 질염이라는 게 한 번 걸리면 진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작정을 하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검사도 하고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청결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 치료가 거의 끝났다고 내 맘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병원 가서 또 검사를 해서 진짜 균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하기까지 한 2, 3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남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 소지품을 몰래 이제 뒤져보다가 와이프 가방에서 약봉투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냥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이고, 요즘은 약봉투에 어떤 약인지, 어디 치료하는 데 쓰는 약인지 이런 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을 치료하는 약이다, 가드니아를 치료하는 약이다, 딱 나왔어. 그럼 이걸 이제 딱 막 검색을 해봐. 이게 뭐지? 검색을 해보니까 성병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분들이 막 충격받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균이 나왔다, 그리고 나랑은 섹스리스가 오래됐는데 나랑은 성관계를 거부하더니 와이프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런 균이 나와서 나 몰래 약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알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100% 바람 피웠다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를 탁 와이프한테 내밀면서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딴 데 가서 옮아온 거지? 나 몰래 왜 약을 먹었어? 너 평소 같지가 않다? 평소에 질염 걸리면 나한테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나 의심하고 하더니 이거는 왜 너 혼자 몰래 치료했어? 너 딴 남자랑 했지? 막 이렇게 추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질염을 유발하는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 흔히 많이 걸리는 그 성매개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런 균 12가지를 검사하는 검사가 STD 검사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염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균 때문인 건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험 적용이 되면 한 4, 5만 원, 병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험 적용이 안 되면 한 10만 원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진짜 캥기는 게 없는 와이프라면요, 어떤 균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떳떳하고 이런 와이프라면 남편한테 먼저 지랄을 먼저 떠는 게 사실 정상인 거죠.
나는 딴 남자랑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게 걸렸지? 네가 나한테 옮긴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성병을 네가 나한테 감히 옮겨? 너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닌 거야? 너 안마 다녔어? 오피방 다녔어? 너 뭐 노래방 도우미 맨날 불러서 놀더니 너 그년이랑 섹스했지? 이러면서 사실은 진짜 자기가 떳떳하면 이거 나 성병 걸렸다고 남편한테 쥐랄쥐랄을 해도 모자른 상황이야. 그런데 이거를 몰래 숨기고 자기 혼자 치료를 받아? 그러면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이 나오면요. 여자들은 이제 지렴이나 골반염으로 나타나는 거고 남자들은 요도염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여자가 이런 균에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생활 같이 한 남자들도 요도염에 같이 걸리거나 남자한테도 검사를 했을 때 이 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균이 나와서 남편이랑 성생활을 했었으니까 남편도 가서 검사 맡아봐라 하면은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가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건데 남자 소변에서는 그 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병 검사만으로는 100% 외도했다 안 했다 뭐 네가 나한테 옮겼다 딴 데서 옮겨왔다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분들이 이렇게 뭐 산부인과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아, 뭐 정서적 외도야?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딴 놈이랑 막 섹스를 하고 댕겼어? 그럼 나 용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되게 그 섹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워워 진정시켜 드리면서 이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와이프가 하다못해 이상한 병에 무슨 에이즈 걸려왔다 매독에 걸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옮아왔다는 증거도 없고 뭐 딴 놈을 만났다는 뭐 상간남을 찾아서 족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무조건 포커페이스 하시고 뒤에서 증거를 잡으시라.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남편 몰래 아내가 산부인과 가서 하는 짓 두 번째는요, 피임입니다. 이제 피임이라고 하면 흔히 피임약 먹는 거, 그리고 뭐 미레나나 임플라논처럼 몸에 씹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절 수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피임약 먹는 것도 사실 100% 피임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딸내미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얘가 생리통이 심해서 수능 때 생리하면 너무 몸이 힘들 거니까 미리 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미룬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 피임약은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기도 하고 정말 100% 피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리를 미루려고 또는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좀 조절하려고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레나나 임플라논 같은 경우는 임플라논은 여기 팔 밑에다가 씹는 조그만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임플라논은 사실 미혼 여자들이 많이 하고요. 이미 애를 많이 낳았고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이제 그 여성들은 애기 엄마들은 미레나를 많이 해요. 근데 미레나가 뭐냐면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T자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그런 거를 자궁에 이제 삽입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떤 약물이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자궁 내에 착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약간 화학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미레나도 사실 100% 피임 목적으로 했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게 뭐 생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빈혈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자궁근종이나 선근증 같은 여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생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피임 목적이 아니라 진짜 40, 50대 여자들까지도 미레나를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진단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험까지 적용이 돼서 실비 그 보험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진짜 돈을 다 피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다 내서 40만 원이 드는 거라서 만약에 아내의 지갑에서 40만 원짜리 산부인과 영수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미레나가 맞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뭐 싼 데는 35만 원도 하고 비싼 데는 뭐 45만 원도 하고 그렇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4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레나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나랑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정관을 묶은 지가 언젠데 이 여자가 나한테 둘째 낳고서는 정관수술 안 하면 섹스 안 한다고 지랄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정관수술해서 부분을 피임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여자가 미레나를 했다니 그럼 막 정말 남편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야. 대체 언놈이랑 얼마나 섹스를 처하고 다니려고 미레나 자궁에 그런 것까지 심어가면서 이지랄을 떠나 막 싶어가지고 막 분노에 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미레나를 했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평소에 이 여자가 뭐 자궁근종이 있네 뭐가 있네 뭐 이러지도 않았는데 진짜 미레나를 어디서 덜컥 하고 왔다? 그러면 사실 거의 100% 피임 목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간남 새끼가 정관수술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미레나는요, 시술이 한 15분 20분이면 끝나고요, 이게 지속기간이 한 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중간에 빠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5년 동안 지속이 돼서 5년 후에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프가 해가지고 온 경우에는 상간남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미 잠을 잤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와이프가 산부인과에서 뭘 하고 왔던 간에 뭐 이쁜이 수술을 했건 필러를 맞았건 뭐 무슨 성병 검사를 했건 상간남이랑 그 산부인과 병원에 들어가서 대여섯 시간 만에 나와서 이것들이 중정 수술을 한 거는 아닌가 막 의심이 되건 간에, 이 산부인과 진료 내역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이프를 닥달을 해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이 진료 내역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서 이 진료 내역을 산부인과에 요청을 해서 뭐 진단서를 떼보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소송을 해도 이 병원 진료 내역은 증거로 법원에 병원이 제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전화해서 내가 이 사람 보호자인데, 남편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요즘은 개인정보, 의료정보 이런 게 너무 이제 보호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이미 바람이 나서 이렇게 시술까지 받을 정도로 교활해졌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추궁한다고 해서 그래 맞다 나 상간놈이랑 콘돔 없이 하려고 이런 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을 해도 이거 가지고 절대 추궁하지 마시고 병원에 섣불리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내 손으로 몰래 잡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이미 바람난 와이프는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내 패를 다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와이프한테 오픈하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이제 바람난 아내에 대해서 대처하는 분들의 사연도 많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